이제 제2부입니다, 이제. 근데 아까 1부에서 조금 하다가 좀 시간이 촉박해갖고 빨리 그냥 마무리를 지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드리고 또 2부로 완전히 넘어가 볼게요. 그 1부 아까 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우리 강간죄에서 관련된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전부 다 여기다가 명기해 놨는데 마지막 부분에 좀 약간 얘기 좀 더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요. 305조의 2 바로 상습범이거든요. 2010년도 4월 15일 이전에는요. 이 강간죄에 대한 상습범 처벌 규정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허구한 강간하고 다니는 놈을 갖다가 상습적으로 강간한 놈들 있잖아요. 그죠? 막 우리 뭐 옛날에 뭐 청주 발바리 사건인가 뭐 그런 거 하나 있었잖아요. 옛날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 원룸에 사는 여자들만 골라가면서 막 강간하고 또 그리고 그 놈이 얼마나 치밀한 놈이었냐면요. 이렇게 그 DNA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또 저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머리카락 같은 것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왜 이렇게 롤러 형태로 생긴 원래 이렇게 찍찍이라 그러나요? 왜 머리카락 같은 거 이렇게 저기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갖고 댕겨요, 또 그놈이. 그러면서 뭐 강간하고 댕기면서 뭐라 그러죠? 자기의 범죄의 흔적을 다 없애고 댕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검거하기가 되게 힘들었었던 사건이었었어요. 어쨌든 그 이후로 이 상습적으로 이 강간하는 놈들을 갖다가 강력 처벌하기 위해서 2010년도 4월 15일 날 바로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2020년 5월 19일 날 또 어떤 사회적 문제가 또 있었냐면요. 바로 이 강간에 대한 예비 음모. 자, 강간을 실행에 착수에 들어가야지만 강간죄를 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간의 실행 착수는 뭐예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 뭐라 그랬죠? 폭행과 협박을 갖다가 사용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법조문 좀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렇게 냈으니까 폭행과 강간의 의사로 폭행과 협박을 갖다가 했을 때 그죠? 그때 실행에 착수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냐면 뭐가 문제냐면 강간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폭행 협박을 아직 개시를 안 했다면은 그러니까 예비 단계에서 끝난다는 경우에는 그냥 풀어주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0년에 만약에 사람들이 A라는 사람, A라는 놈, B라는 놈, C라는 놈 이 세 명이 서로 이제 어떤 여자 하나를 강간하기 위해서 서로 어떤 예비 음모를 꾸몄다, 예비를 했다 이런 경우에 이 경우에 실행에 착수에 들어가기 이전에 만약에 이것을 범행을 알았을 경우 이제 처벌하는 규정을 갖다가 강간죄 예비 음모 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 법조항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강제추행, 만진 거잖아요. 강제추행과 관련된 것은 자 바로 305조 3 예비 음모 처벌 규정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오로지 305조 3에서는 뭐예요? 강간과 관련된 거예요. 강제추행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비 음모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놈, B라는 놈, C라는 놈이 들어서 야 우리 그 아가씨 예쁜데 그 아가씨 우리 뭐 가슴 한번 만져보자 하면서 세 명의 합치해 갖고 만약에 하다가 범행을 실행 착수에 들어가기 전에 뭐 예비 음모를 꾸몄다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만 그 여자를 성기와 성기가 결합되는 강간인 경우에만 바로 예비 음모로 처벌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언제 생겼다고요? 2020년 5월 19일.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지금 2024년이니까 한 4년 전에 생긴 거죠. 예. 아직까지 시험 문제 다루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강간죄에 대해서 상습범 처벌 규정이 있고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고요. 그죠? 당연히 뭐 미수 처벌 규정 당연히 있죠. 그죠? 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강간죄는 뭐예요? 자, 미상예예요. 자, 미수 처벌하고요. 그다음에 상습범 처벌하고요. 또 뭐 처벌한다? 예비음모 처벌한다는 거. 그죠? 미상예. 강간죄에 대해서는 미상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상예. 미수, 상습범, 예비음모 모두 처벌합니다. 자, 되셨고, 이제 2부로 확실하게 넘어가 봅시다. 자, 2부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 자,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법률상의 처는 그러면, 그죠? 결혼해갖고, 법률상의 처 같은 경우에는 강간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 예전에는 뭐 이런 입장이었었어요. 근데, 비록 법률상의 처라고 하더라도,
폭행 협박을 사용해서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강간죄의 객체로서 바로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요것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2021년도 법원행정고시, 16년도 경찰관부, 19년 20년의 수사경과 시험, 그리고 20년도 법원직 시험에 나왔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률상의 처도, 그죠? 비록 마누라라 그러잖아. 법률상의 처도, 그 처가, 그죠? 여자가, 뭐, 예를 들어 갖고, 원치 않다. 성관계를 원치 않는 경우에 강제로, 그죠? 강제로 폭행 협박을 사용해서, 성관계를 갖게 되면은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는 걸 꼭 좀 알아두시고, 판례번호는 2012도에 14788이라는 거 같이 알아두십시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법률상의 처도 역시 뭐다?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는 걸 좀 알아두십시오.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가자. 실행의 착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냐면요. 자, 강간의 의사로 폭행 협박을 개시했을 때 바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로 봅니다. 그 다음에 기수 시기는 언제냐면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남자의 꼬추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뭐예요? 바로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만약에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가 아니라 만약에 뭐예요? 그 여자의 항문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에는 아까 유사강간죄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 법조항으로 처벌하겠죠, 그죠? 예. 자, 어쨌든 지금 시간은 강간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자세한 얘기는 제 3부, 제 3부에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길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영상을 20분 단위로 제작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한테 주어져 있는 이 프로그램이 20분으로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분 강의가 최대 해봐야 19분 59초까지 58초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고 알아두시고 세 번째 이 간음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간음이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결합되어 있는 거, 이 상태를 바로 간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폭행과 협박이 반드시 간음 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시험 문제의 대박이죠. 요거 시험 문제 뻔질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알아두십시오.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다가 안 적어놨어요. 지난 2018년도 경찰 승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법원행정고시,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계속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폭행과 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될 필요는 없다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유사강간, 바로 우리 형법 제297조 제2에 나와 있죠. 저 조항을 안 적어놨네. 저 형법 297조의 조의 2. 자, 이 법조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법조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이렇게 놓고 괄호 쳐놓고 성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자, 요게 첫 번째 앞대가리 부분이고요. 자, 뒷부분에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유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요. 요 부분을 좀 조심하십시오. 자,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봅시다. 구강이나 항문, 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거 항문이고요. 그죠? 우리 항문은, 자,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구강, 입이죠. 입을,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여기 구강이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 이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죠? 남자가, 그죠? 남자의 성기, 남자의 꼬추라 그러죠. 이게 어떻게 돼요? 여자의 입에 넣는다든지, 이러한 행위. 그죠? 그리고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항문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된다? 비록 성기에 넣지 않고, 여자 성기에 넣지 않고, 항문에 넣거나 입, 구강에다가 넣어도 어떻게 된다? 유사강간죄다. 그래서 형법 제297조 제2에 의해 처벌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뭐라 나왔냐면요. 또 여기 이런 조항이 또 있어요. 성기 또는 항문. 지금 항문은 앞이건 뒤건 지금 다 나와 있죠. 앞대가리 부분이건 뒷부분이 다 나왔는데,
거기 법조항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자, 성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여자 성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 그리고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 뭐 손가락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의 일부라든지 뭐 도구 뭐 볼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필통 뭐 숟가락 젓가락 뭐 이런 거 이런 도구를 갖다가 여자의 성기에 넣거나 항문에 집어넣은 경우 뭐 반대로 성기는 뭐 여자 성기가 아니겠죠. 남자 성기 같은 경우에는 뭐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해당 사항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항문 같은 경우에는 그죠. 남자도 항문이 달려 있으니까 여자가 가해자인 경우에 그 여자가 남자의 그 항문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도구를 집어넣는다든지 이것도 처벌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시험 문제에 나온 걸 보니까 구강 또는 항문에 여기 손가락 또는 신체 일부 도구를 넣는 경우 유사강간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구강에다가 그러니까 구강은 입에다가는 어떻게 돼요? 남자의 성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서로 이거 뒤바꿔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 손가락이나 신체 일부는 어떻게 된다? 그 성기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요 짝꿍을 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요걸 좀 요렇게 좀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다. 여기는, 요게 297조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 빨간색으로 여기 이렇게 하고요. 요 뒷부분은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서로 짝꿍이거든요. 요 짝꿍을 뒤바꿔 놓으면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요거. 지금, 요 덩어리, 구강과 항문은 성기가 나와야 줘야 되고요. 짝꿍이고요. 그 다음에 성기 항문은 뭐가 짝꿍이야? 손가락, 신체 일부 도구가 짝꿍입니다. 요 짝꿍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서로 뒤바꿔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뒤바꿔서 시험에 나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구강 항문의 짝꿍은 뭐예요? 성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기 항문의 짝꿍은 뭐예요? 바로 손가락, 신체 일부 도구입니다. 요 법조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한 문제 틀립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다 기출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자, 요거는, 지난 시험에 나왔던 건데, 2018년도 법원행정고시에 나왔고요. 또 수사경과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자, 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폭행과 협박을 했는데, 협박을 했는데, 그 간음이 시간적으로 어떤 이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협박은 한 1시간 전에 했는데 한 2시간 있다가 간음을 한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인과관계만 있다면 얼마든지 바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강제추행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어떤 협박과 그 강제추행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 이격이 있다 하더라도 어쩐다? 바로 인과관계만 있다면 얼마든지 강제추행죄도 된다는 거,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18년 법원행정고시, 그 다음에 15년 수사경과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봅시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자, 여기 뭐가 나와 있죠? 자,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15살이에요. 그죠? 15살. 자,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아낸 다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다는 협박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강간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자, 이 경우에 뭐다? 바로 협박을 한 거죠. 그 간음의 의사로서 바로 이 여자를 15세의 여자를 겁먹게 한 거죠. 그죠? 인터넷에 올린다고 막 수치심 있는 이런 저기 갖다가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인터넷에 올린다 협박 사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됐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은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에 혼자 있는 여자 방을 3개 두드리고 여자가 위험을 느끼고 창문에 앉아서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했는데 창문으로 그래도 침입했어요. 자, 이 경우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했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강간 미수가 됩니다.
예, 꼭 그래서 뭐 여자의 뭐 빤스를 벗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바지를 벗겨갖고 꼭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폭행 협박의 뭐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협박시잖아요. 그래서 이 위험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바로 겁을 집어먹었다는 것이죠. 자, 그 경우에 바로 실행의 착수로 봤다는 거예요. 강간 미수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봅시다. 자, 이제 3번에 봅시다. 3번에 보면 요거 참 웃기는 문제인데, 강간 목적으로 담을 넘어서 침입하여 자고 있는 여자, 그죠? 사촌 여동생입니다. 그죠? 이거 얘 정신 나갔죠? 사촌 여동생인데, 그죠? 18세. 자,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고요. 자, 이 경우에 왜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강간의 폭행 협박의 계시가 없었다고 봤는데 지금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이 여자는 자고 있었죠? 그죠? 자고 있었는데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했답니다. 자, 이 경우에 바로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의 계시가 없다 해갖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았거든요. 난 근데 이 판례에 되게 불만이 되게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준강간이라는 것 우리 죄명이 있잖아요. 공소장을 변경해서 중간간으로 하던가 어떤 조치를 검사가 했었어야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고 있는다는 거, 슬리핑, 자고 있는 여자의 가슴과 엉덩이 만졌는데 자, 이 경우에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의 계시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시험 문제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꼭 좀 알아두십시오.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그래서 이거 당시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보자. 아이고. 강간이 아니고 주거 침입죄로 처벌했거든요. 그 가슴 엉덩이 자고 있는 여자 가슴 엉덩이 사건, 그죠? 자고 있는 여자 가슴 엉덩이 사건이 당시에 무슨 죄로 처벌받았냐면은 적당한 게 없어서 주거 침입죄로만 그냥 처벌받았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4번. 여기 4번이 마지막인가? 그쵸. 4번이 마지막이다. 자, 여기 2분 동안 설명해야 되네. 좀 빡세네.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재에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할 것이고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요 뒷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피해자가 항거불능하게 되거나 현재에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2020년도 법원행정고시에 나왔고요. 판례 번호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 판시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강간죄가 되려고 한다면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해갖고 뭐예요. 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이런 정도의 폭행 협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 피해자가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협박에 의해서 항거불능되거나 뭐 곤란을 겪었다든지 뭐 이런 반항에 뭐 이런 곤란을 겪었다든지 이런 것이 꼭 인정되어야 되지만 인정되어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항거불능이나 현저히 곤란하지 아니하더라도 얼마든지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간죄의 중요한 뼈대를 좀 잡아드렸는데 지금 제 1강에서는 여기 제 1부에서는 기본 이론을 설명했고요. 제 2부에서는 강간죄의 죄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요게 지금 좀 잘못돼 갖고 지금 2부에서도 지금 설명을 못 드렸죠. 이거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3부로 고쳐 놓고 여기 그죠? 제 2부는 뭐다? 기본 이론 연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은 제 2부까지 봤고요. 이제 내일, 오늘은 너무 늦었어요. 지금 12시간 넘었죠. 그죠? 그래서 내일 제가 이제 3부, 바로 강간죄의 죄수에 대한 중요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업 들으신 분들은 또 와서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